자, 그 다음 이제 부산을 오면요. 자, 부산은 서울과 인천 4% 고평가고 부산도 4% 고평가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공급량이 되게 작아요. 29% 작습니다. 거기다가 경남, 울산 자체도 또 공급량이 작아요. 예. 그래서 경남, 울산 자체도 공급량이 작아서 권역별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가장 작은 데가 부울경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작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받쳐주지는 않고 현재는 약간 고평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량은 이제 부족. 공급량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만 조금만 받쳐주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고평가가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아직은 막 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대장급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스물스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폭 과대가 있었던 대장부터 스물스물 움직이고 입지가 좋아서 미래 가치가 있는 것부터 지금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대장급을 사기에는 조금 괜찮고 중위권 아파트를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음 신호를 보고 사도 늦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은 이제 막 큰 상승도 아니고 막 큰 하락도 아니고 그냥 이런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급 위주로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급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빠진 거라든지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구축이라서 많이 빠진 것들 이런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축 그러니까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는 건축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거 생각하면 되게 지금 이제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 좋은 녀석이나 낙폭 과대가 있었거나 입지 좋은 구축 많이 눌려 있는 이런 것들 좀 보기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들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대장급은 조금 반등을 해서 아쉽긴 하지만 뭘 사도 저는 좀 괜찮다. 뭘 사도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26년 입주하는 분양권이 한 차례 싹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다녔은 22년 말 그다음에 23년 상반기가 굉장히 황금기였고 이제 좀 지나갔고 그다음에 개별 대구도 기축 아파트들이죠. 기존의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는 약간 2, 3급지 중에 입지 좋은 녀석들 이런 거 사면 성공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제 24년까지 물량이 많고 그 이후로는 좀 작고 그다음 미분양도 지금 많이 쌓여 있지만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 큰 광역시들 사이에서는 인천, 부산, 대구 중에서는 제일 이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를 보면 일단 고평가 14%. 일단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은 조금 있는 편. 네. 그래서 광주는 무난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내가 투자로 광주를 볼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듭니다. 자, 진 데이터를 보면서 광주 보면 약간 상승 전환 됐어요. 이게 0.31% 상승 전환.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 이제 고평가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 고평가. 그 다음에 전세가율도 보면 아직 안 받쳐준다. 주택 구매력 지수도 아직 안 받쳐준다.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거죠. 미분양은 괜찮은 편.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체로 보면 양호한 편. 왜냐면 요때 이제 외환위기 때 요때 미분양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10년치를 보면 좀 미분양이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물량도 많이 쌓이다 최근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상승 내지는 약보합이 될 것 같다. 광주.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을 보면 시세 흐름을 보면 대전 또 엄청나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보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최근 1년치를 보면 매매가는 조금 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종과 같이 가거든요. 그다음 전세도 조금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그다음 전세 대비 저평가도 지금 고평가. 소득 대비 집값도 고평가. 그다음 전세가율도 현재는 안 받쳐준다. 주택 구매력 지수도 좀 매력이 없다. 주택 구매하는데 매력이 떨어진다. 금리, 매가, 소득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전 집을 사기에는 매력 지수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대전의 입주 물량이 좀 있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한번 입주 물량 미리 제가 적어 놓은 거 보면 자, 입주 물량이 42%로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미분양은 뭐 좀 평균 정도 한 10년치를 보면 조금 있는 편. 전체를 보면 평균. 그 다음에 매물량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소폭 이제 지난달 대비 1% 감소하긴 했지만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대전도 저는 이제 그냥 약보합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대전을 봤으면 바로 세종을 봐야 되겠죠. 세종을 보면, 자, 세종을 보니까 이제 세종은 먼저 빠지기 시작했다가 먼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특례 보금자리 끝나면서 다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최근 1년치를 보면 좀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전세 대비 저평가 봤을 때 고평가.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 봤을 때도 고평가. 그 다음에 전세가율도 사실 좀 안 받쳐준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이제 사실 이게 좋음으로 뜨는데 대전 평균 좋은 건데 57.6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좋은 거는 아니에요. 세종이 신도시라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57.6인데 대전을 보면 대전은 똑같이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92인데도 92.9인데도 보통이 나오잖아요. 점수가 낮은데 높은데 세종은 50 몇 점인데도 좋음이 뜨고 그게 이제 신도시라서 역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세종으로 오면 그래서 일단 세종도 조금은 이제 고평가다 반등을 하면서 소득이 좀 더 늘어주거나 금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전세가가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매물도 많이 쌓여 있는 편이다. 미분양도 평균 대비는 조금 쌓여 있는 편이다. 그래서 세종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종도 폭락폭등은 없을 것 같고 고만고만한 유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별 단지별로 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